버풍왕이 즉위한 이후 신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율령이 반포되고 불교가 공인되었으며 중앙 집권 체제가 구축되면서 신라는 내부적으로 강한 응집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의 시선은 신라의 경계 너머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아직도 한반도 남부에는 수많은 소국과 연맹체들이 자웅을 겨루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금관가야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 가야는 과거 가야 연맹의 중심이었고 특히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의 비옥한 땅과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신라와는 오래전부터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오갔으나 더 이상 공조는 어려웠다. 버풍왕은 단순한 병합이 아닌 정당한 명분과 전략적 정리를 통해 신라의 남방 확장을 꾀하고자 했다. 외교는 전쟁보다 조용하지만 때론 더 무서운 무기가 되었다. 버풍왕은 먼저 외교 사절을 백제와 고구려에 보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신라는 이제 더 이상 부족 연맹체가 아니며 왕이라는 통치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임을 알리는 것이었다. 특히 백제와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 백제 역시 가야의 해상 교역로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금관가야의 충돌은 백제에게도 민감한 문제였다. 버풍왕은 백제와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신을 통해 가야의 안정을 통한 삼국평화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금관가야는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전성기였던 뇌질청 예왕이나 이사금 시기의 위세는 예시하기가 되었고 연맹의 느슨함은 내부 분열을 가져왔다. 특히 6세기 초에는 소국 간의 연합이 깨지고 금관가야 내부에서도 귀족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버풍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금관가야 내부의 반신라 세력과 친신라 세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후자의 인물들과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했다. 가야의 일부 귀족들은 신라의 율령 체제와 불교 공인에 큰 인상을 받았다. 특히 버풍왕의 개혁 정책과 통치, 철학은 당시 혼란에 빠진 금관가야 귀족들에게 안정된 질서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신라는 이를 기회로 삼아 금관가야의 일부 유력 가문과 혼인 동맹을 추진했다. 버풍왕의 조카인 김구해의 아들이 가야의 귀족 가문과 혼인하면서 두 나라의 혈연적 관계도 형성되었다. 이는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다. 정치적 결합이자 향후 병합의 명분을 확보하는 행위였다. 이와 함께 버풍왕은 군사적 압박도 동시에 가하였다. 국경지대에는 방어용 진지를 구축하고 금관가야와 인접한 소국들과의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아라가야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금관가야를 포위하는 전략을 펼쳤다. 신라는 외부적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언제든 무력 침공이 가능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버풍왕은 금관가야의 왕이었던 구영왕에게 조심스레 접근했다. 그는 사절을 보내 신라와 가야가 함께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신라가 가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할 것임을 약속했다. 구영왕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스스로 항복의 뜻을 표하고 신라의 귀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금관가야는 신라에 병합되었고 대규모 전쟁 없이 통합이 이루어졌다. 신라는 병합 이후 금관가야 지역에 신라의 제도와 행정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동시에 금관가야의 문화를 신라에 융합하려는 시도도 병행되었다. 금관가야의 장인과 기술자들이 신라로 유입되었고 그들의 철기 문화와 토기 기술은 신라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금관가야의 무덤 양식과 철제 무기 제작 기술은 신라의 군사력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병합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다. 버풍왕은 이를 통해 신라가 삼국 가운데 하나의 확고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외교적 설득과 전략, 혈연 동맹, 제한적 무력, 압박을 조화롭게 활용한 이 과정은 신라의 외교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백제는 처음에는 금관가야 병합을 예의주시했으나 신라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단단한 왕권을 목도하면서 경계심을 더욱 키우게 되었다. 고구려 역시 남쪽의 변화에 주목했고 이후 신라와 고구려 간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갔다. 그러나 버풍왕은 한 발 앞서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신라는 내부 개혁을 통해 강해졌고 이제 외부 세계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는 금관가야 병합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삼국 경쟁 구도 속에 뛰어들게 되었다. 외교와 정치를 병행하며 군사력과 명분을 동시에 확보한 버풍왕의 전략은 후대에까지 깊은 울림을 남겼고 이는 신라가 대국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제 신라는 더 큰 역사의 무대 위에서 더욱 치열한 생존과 패권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